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경매 물건 분석입니다. 타이틀이 보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대상 물건이다. 물론 뭐 요즘 같은 경우 요 본건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은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근데 본사건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 대비해서 조금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자,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중경매입니다. 본 사건에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중경매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낙찰 받고 나서 말이지요, 며칠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매 취하됐습니다. 입찰 보증금 찾아갔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보니까 경매 취하가 되지 않는데 왜? 이중 경매이니까 이건 이제 경매 정보지에 들어가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인데요. 전세 보증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 아파트가 이제 17평형 아파트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또 층수도 보니까 19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매매 금액이 최근에 거래된 매매 금액이 한 1억 5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임차인은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회수해 간단 말이죠. 1억 원 이상으로 입찰해야 되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자기 보증금 다 받아가니까 명도할 적에 이사비용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엉터리 터집은 잡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하는데 어떻게? 말 그대로 누워서 떡 먹기도 하기 위해서 누워서 떡은 잘 드셔야겠지요. 본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2020 타경 106,437호 임의경매 사건이고 2차 매각기일은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본 사건 경매 정보지에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찰 후 명도 누워서 떡 먹기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에서 보면요,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물건들도 있지만은 쉬운 물건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명도가 쉽다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그죠? 그런데 일단 이런 물건에 대해서 초보분들은 이런 물건을 들어가십시오. 조금 경매 해보신 분들은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물건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20 타경이네요. 2020 타경 106,437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사건 번호 하나 더 있지요. 2021 타경 5623에서 중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건은 본 사건의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2021 타경 5623호 중복 경매 사건은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입니다. 야음동에 소재하고요. 17평형 아파트입니다. 신정 현대타운인데요. 17평형, 전용 면적이 40.8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룸인 것 같아요. 방 한 칸에 이제 화장실 있고 주방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매각 기일을 보시면요,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8월 12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2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1,022만 원을 준비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매 금액이 보니까 말이지요, 1억 5천 18층입니다. 그리고 또 1억 5,500 10층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건은 19층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제가 볼 때 한 1억 5천만 원 이상은 매매 가격으로 어떤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또 본 사건에서 전세 시세가 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 또 보시니까 여기 김모 씨라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죠? 김모 씨라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이분이 보면은 2018년 11월 2일 여기 이제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이제 소멸기준권리가 나와 있지요. 2018년 11월 16일이 소멸기준권리입니다. 건저당권이니까. 건저당권 설정됐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2018년 11월 달인데 11월 2일 날 전입신고 하셨네요. 그죠? 한 14일 먼저 전입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전세 보증 금액이 보시면은 1억 원 나와 있네요. 1억 원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잠깐 또 내려가서 화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건저당권 해가지고요. 건저당권에서 이 건저당권자 땡땡땡이니까 법인 같습니다. 법인에서 이렇듯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제경매, 여기 임차인입니다. 김모 씨라는 분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다. 권리분석은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권리분석은 그냥 폐쇄해버리세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그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이게 본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보니까 작성일자하고 최선순위 설정일자, 배당요구, 종기날짜 나와 있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김모 씨라는 분이 19층입니다. 호수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상태에서 보증금액이 보시면은 1억 원이고, 그죠? 그리고 이게 전입날짜 같습니다. 전입날짜가 2018년 11월 2일인데, 요 2018년 11월 16일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배당 요구 여부에서 배당 요구를 하셨거든요. 언제였습니까? 2020년 6월 23일 날이지요.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8월 31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립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단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을 언제 했는지 작성 날짜하고요.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 날짜하고,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또는 배당 요구를 했다가요, 배당 요구를 했다가 아이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철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굳이 뭡니까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어리라고 아이고 그런 알트란 같은 비용을 왜 다른 데다 낭비를 하는지 전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가뜩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 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높은데 또 거기다 덤으로 해가지고, 컨설팅 비용 나가지고 또 명도하는 게 무섭다 그러면 또 명도에 따른 이사비용 등 해가지고 또 비용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가외로 어떤 발생되는 그 비용은 최대한도 우리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 보시게 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관계인데요. 부동산 점유관계 해가지고, 어쨌든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점유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니까 세대주 해가지고요. 세대주, 여기 나와 있네요. 세대주 김땡땡 이분이 전입신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밑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죠. 신청 주소지에서 요게 본건입니다. 이게 본건이고요. 본건인데
김모 씨라는 분이 2018년 11월 2일자 전입신고되어 있다. 뭐 이건 이제 우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입찰 참여를 안 해보신 분들일지라도 이런 영상물을 많이 보셨다 그러면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는 것은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죠? 예, 경매에 너무나도 많이 열심히 열공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실전에서 여러분들 직접 뛰어드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이게 이제 해서 화면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세입니다. 시세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21년 6월달하고 4월달에 거래된 사례거든요. 면적은 40.8제곱미터 해가지고 여기 17평형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2021년 올해죠. 6월달하고 4월달에 보시니까 거래된 금액이 1억 4,900이죠. 이건 좀 18층입니다. 우리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물건의 청수는 19층입니다. 19층인데요. 또 밑에도 보니까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게 10층이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억 한 5천만 원 이상으로 어떤 가격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사건 기본 내역인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제가 화면을 확대를 해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뭐 조작을 좀 잘못했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본 사건입니다. 2020타경에 106,437에서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한 것이고, 밑에 보니까 중복, 여기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내역을 이제 열람을 하실 수 있거든요. 청구액이 2,030여만 원 정도 된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경매 신청한 그런 사례인데요. 보시니까 2021 여기에 임차인이 경매 신청해가지고 임차인의 경매 신청에 부여된 사건 번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024경에 106,437억 중복해서 모 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사건을 해서 먼저 경매가 진행되는데 임차인이 이제 이중을 해 또다시 경매 신청했다. 그렇게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 이분이 청구한 금액이 얼마냐니까 이분의 전세 금액이 1억인데 그 뒤에 막 127만 원 정도는 아마도 추정컨대. 근데 우리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임차인은요, 본인은 배당 받는다고 하면 자기는 1억만 배당 받는 거예요. 127만 원은 낙찰자한테 돌려달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죠? 낙찰자한테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너 보증금 얼마나 1억이다. 그럼 1억입니다. 그럼 127만 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나아가서 경매 신청하면 또 경매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비용이 합계액이 아마 한 120여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건 전경입니다. 이게 이제 19층에 있고요. 위치를 잠깐 보시니까 말이죠. 위치 보시면은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신정,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홈타운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주변에 학교가 많아요. 이 밑에 남쪽으로 해가지고 지근거리죠. 대현 초등학교가 이제 소재해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북쪽으로 또 올라가 보니까 여기 또 이제 동백초등학교, 동평초등학교, 동평중학교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위치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건에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인 그 전경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백오동이란 말이죠. 여기 보이 백오동 여기 17층에 이제 소재해 있습니다만은, 본 사건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네요. 현대 홈타운 아파트도 있고, 안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현대 아파트 이제 단지 전경이다. 일단 여기 맞은편 103동 돼 있고요. 여기 105동입니다. 이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경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안 그렇습니까? 명도가
뭐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명도하는데 신경 안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 보시고, 내가 입찰 들어간다 해서 반드시 100% 내 낙찰 받는다, 많이 떨어져 보셔야 됩니다. 처음 탁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경매 이 자체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보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런 내 명도하는데 내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물건, 특히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전세 보증금을 다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 다 못 받아간다. 예를 들자면 1억이 전세 금액인데요, 한 뭐 7천만 원만 배당 받아간다. 이거 지금 낙찰자 나는 얼마 부담해주지? 3천만 원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3천만 원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다운시켜서 입찰해서 낙찰 받는다. 그랬을 경우 낙찰 받고 나서 그 임차인한테 3천만 원 주고 내보내면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10만 6,437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본 사건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야엄동에 소재하는 17평형 아파트고요. 건번 2,000매가 길이 2021년 8월 12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요, 본 영상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안용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